2022년 2회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솔베이법은 암모니아 소다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소금물과 석회석을 원료로 탄산나트륨을 만드는 공업적 제법입니다. 주생성물은 탄산나트륨이고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염화암모늄과 염화칼슘이 함께 생깁니다. 보기 1번, 2번, 3번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지요. 반면 환산은 접촉법으로 만드는 물질이라 솔베이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염화나트륨은 나트륨의 이온과 염화이온이 정육면체 모양으로 번갈아 3차원 배열된 구조입니다. 이런 정육면체 형태의 결정계를 입방정계라고 부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얼음이 수증기가 되기까지 이용해 온도 상승, 기와의 세 구간 열량을 모두 더해야 합니다. 상태변화 구간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오답이 나오니 주의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전자값 질수가 그대로인 채로 원자 번호만 커지면서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함께 늘어납니다. 그러면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점점 강해져 전자 껍질이 안쪽으로 당겨지지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반대로 이온화 에너지와 비금속성, 잠기음 성도는 모두 증가하는 성질이니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전자 배치를 보고 원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A와 B는 모두 전자가 12개인 마그네슘인데 A는 낮은 오비탈부터 차곡차곡 채워진 바닥 상태이고 B는 3, S전자 하나가 3, P로 올라가 있는 들뜬 상태입니다. 바닥 상태의 원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자가 더 높은 오비탈로 올라가 들뜬 상태가 됩니다. 즉 A에서 B로 변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지요. 같은 원소이므로 다른 종류의 원자도 동위원소도 아니라는 점까지 확인하시면 답은 4번입니다. 같은 주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성자수가 늘어 원자에게 양전하가 커집니다. 전자껍 질수는 그대로인데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이연만 강해지니 전자고름이 안쪽으로 수축하여 원자 반지름은 오히려 작아집니다. 보기를 보면 원자액의 하전량과 전자의 수는 증가하고 전자껍질의 수는 같은 제2주기이므로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소하는 것은 원자 반지름입니다. 전기음 성도와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고 반지름만 작아진다는 점에 함께 정리해 두셔요. 답은 3번입니다. 산성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면 산을 만들고 염기와 반응하면 염을 만드는 산화물입니다. 대체로 비금속 원소의 산화물이 여기에 해당하지요.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아 탄산이 됩니다. 탄산음료를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나머지 산화칼슘, 산화나트륨, 산화마그네슘은 모두 금속 산화물이라 물과 만나면 수산화물, 즉 염기가 되는 염기성 산화물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수용액에서는 pH 플러스 pOH는 14라는 관계가 항상 성립합니다. 이 식만 알면 수산화이온 농도가 주어져도 pH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수산화이온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몰퍼리터이므로 pOH는 마이너스 로그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은 5이고 여기서 pH를 구합니다. pS8력금으로 액성은 알칼리성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메틸오렌지의 변색 범위를 필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끄는 점 오름은 용액 속 입자수에 비례하므로 오름도가 같다면 물에서 몇 개의 이온으로 해리되는지를 비교하면 됩니다. 포도당과 설탕은 해리되지 않아 입자가 1개, 염화나트륨은 나트륨이온과 염소이온으로 2개인데 염화칼슘은 칼슘이온 1개와 염소이온 2개, 총 3개의 입자로 해리되어 입자수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것은 염화칼슘이고 답은 3번입니다.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비중으로 용액 1리터의 질량을 구하고 거기에 퍼센트 농도를 곱하면 순수한 염산의 질량이 나옵니다. 이것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1리터 속의 몰수, 곧 몰농도가 됩니다. 이 과점을 한 줄로 묶은 공식이 M은 분자량입니다. 외워두시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답은 2번입니다. 올라 농도는 용매의 킬로그램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용액의 부피가 기준인 몰농도와 달리 용매의 질량이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설탕의 분자량은 342g/몰이므로 171g은 0.5몰이고 물 500g은 0.5kg입니다. 따라서 몰라 농도는 1.0몰랄이 되어 답은 3번입니다. 산소의 산화수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호투원소 물질은 산화수가 0, 화합물 속의 산소는 보통 -2, 과산화물에서는 -1이라는 세 가지 규칙만 알면 됩니다. 산소 분자는 호투원소 물질이라 산화수가 0이고 과염소산 칼륨과 황산의 산소는 -2, 과산화수소는 과산화물이라 -1입니다.
0이 -1이나 -2보다 크므로 산소의 산화수가 가장 큰 것은 산소입니다. 곧 탄소는 산화수 0이라는 기본 규칙을 꼭 기억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전기 분해에서 양극은 전자를 잃는 산화반응, 음극은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음극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물보다 환원되기 어려워서 나트륨 대신 물이 환원되어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전자가 반응물 쪽에 있는 환원 반응식을 고르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금속의 이온화 경향, 즉 반응성 순서를 묻는 문제입니다.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납, 구리, 은, 금의 순서로 반응성이 작아집니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 반응성이 작은 금속의 이온을 만나야 전자를 잃어 산화되면서 정반응이 진행됩니다. 아연은 납보다 반응성이 크므로 아연이 산화되고 납 이온이 환원되는 1번만 정반응으로 진행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할로젠 원소의 성질을 정리해 두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할로젠은 17족이라 최애각 전자가 모두 7개이고 주기율표에서 위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므로 가장 작은 원소는 플루오린입니다. 염화이온은 은 이온과 만나 흰색 침전인 염화안을 만들지요. 여기까지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그런데 브로민은 상온에서 적갈색 액체로 존재하는 유일한 비금속 원소이므로 기체라고 서술한 사건이 옳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알파 붕괴는 원자핵에서 헬륨 원자핵이 알파 입자로 방출되는 붕괴입니다. 그 결과 질량수는 4 감소하고 원자 번호는 2 감소합니다. 라듐은 질량수 226, 원자 번호 88이므로 알파 붕괴하면 바응과 같이 바뀝니다. 원자 번호 86번의 라돈이므로 생성되는 원소는 222Rn입니다. 베타 붕괴는 질량수가 그대로이고 원자 번호만 1 증가하니 세트로 암기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아이유펜 명명법의 기본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탄소수로 어간을 정하고 결합의 종류와 위치를 앞뒤에 붙이면 됩니다. CH2 이중결합 시, HCH 이중결합 시, H2는 탄소가 미개임으로 베트이고 이중결합이 부개임으로 바이해냈습니다. 이중결합이 1번 탄소와 3번 탄소에서 시작하니 위치 번호 1, 산술 앞에 붙입니다. 2를 합치면 1, 3뷰타다이엔이 되지요. 답은 3번입니다. 펜테인, 펜타는 탄소 5개를 곱게 있거나 가지를 치는 방식으로만 배열이 달라집니다. 그림처럼 노말 펜테인, 아이소펜테인, 네오펜테인 3가지뿐이고 그 밖의 배열은 결국 같은 구조로 겹칩니다. 구조 이성 질체수는 3개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알코올의 차수는 하이드록시기가 붙은 탄소에 연결된 알킬기의 수로 정해집니다. 알킬기가 1개면 1차, 2개면 2차, 3개면 3차 알코올입니다. 4번은 OH가 붙은 탄소의 CH3, 3개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3차 알코올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편연연소는 가연물이 증발하거나 열분해하지 않고 고체 파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며 타는 형태로 불꽃 없이 이글이글 타는 숯불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대표 물질은 목탄, 코크스스, 금속분입니다. 보기를 살펴보면 황은 녹아서 증발한 증기가 타는 증발연소, 중이는 열분해 가스가 타는 분해연소, 나이트로셀룰로스는 자체 산소로 타는 자기연소입니다. 표면연소에 해당하는 것은 금속분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연소 반응식과 군기 조성을 함께 쓰는 계산 문제입니다. 탄소의 완전연소 반응식에서 탄소의 모래는 산소의 몰이 필요하고 0도 1기압에서 기체 2몰에 부피는 22.4L입니다. 문제가 묻는 것은 산소량이 아니라 공기량이므로 산소 농도 21볼륨%로 나누어 줍니다. 답은 3번입니다. 산소량 22.4L에서 멈추지 말고 0.21로 나누는 것까지 가야 한다는 점 꼭 주의해 주셔요. 위험물의 화재 위험을 판단하는 지표를 정리하는 문항입니다. 인화점과 착화점은 낮을수록 불이 쉽게 붙음으로 위험하고 연소열은 클수록 발생 열량이 커서 위험합니다. 착화 에너지는 불이 붙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뜻하므로 그 값이 작을수록 아주 작은 불꽃이나 마찰만으로도 착화되어 더 위험합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반대로 서술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발연에 물을 뿌리는 주수소와는 냉각 효과가 핵심이라 목재, 종이, 섬유, 고무 같은 고체 가연물이 타는 A급 일반화재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에 큰 기화자면로 연소열을 빼앗아 온도를 낮추는 것이죠. 반면 B급 유리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이 번지고 C급 전기화재는 감전 위험, D급 금속화재는 폭발 위험이 있어 주수가 부적합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연 발화는 물질이 스스로 낸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여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발열량이 클수록 열전도율이 작을수록 표면적이 넓고 수분과 주위 온도가 알맞을수록 잘 일어납니다. 반면 증발열은 주위의 열을 빼앗아 온도를 낮추는 냉각작용을 하므로 열의 축적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자연 발화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증발열이니 답은 2번입니다. 화재는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급수와 표시 색상이 정해집니다. 인화성 액체의 화재는 기름 화재이므로 유류 화재인 B급에 해당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톨루에는 제사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입니다. 유류는 물보다 가벼워 물 위에 뜨기 때문에 붕상수나 무상수처럼 물을 그대로 쏘는 소화기는 오히려 기름을 퍼뜨려 화재를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제사류 위험물에는 적응성이 없지요. 반면 무상강화액은 안개 형태의 염유수용액이 유면을 덮어 질식과 부촉매 효과를 내고 포는 거품막으로 산소를 차단하며 할로젠 화합물은 부촉매 효과로 소화함으로 모두 적응성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옥내 저장소 안에 가연성 증기가 새어나와 고이면 작은 불씨에도 폭발할 수 있으므로 휘발성이 큰 위험물을 저장할 때는 증기를 지붕 위로 뽑아내는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보기에 과형소산, 과망간이 지산칼륨, 과산화나트륨은 모두 산화성 물질로 가연성 증기를 내지 않습니다. 피리딘만이 제사류 위험물 제일석유류, 인화성 액체로 휘발성이 간의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키지요. 답은 3번입니다. 수성막포는 유류 표면에 얇은 수성막을 만들어 산소를 차단한 약재인데 알코올처럼 물에 잘 섞이는 수용성 액체는 포 속의 물을 탈취하여 포막을 파괴해버립니다. 포가 만들어지는 즉시 무너지니 산소 차단이 되지 않아 소화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고 그래서 수용성 알코올 화재에는 알코올연 포를 씁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할론번호는 앞에서부터 탈루오린, 염소, 브로민의 원자계수를 뜻합니다. 할론 1사면인이면 탄소 1개, 플루오린 3개, 염소 0개, 브로민 1개이므로 분자식은 CF3, BR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할론 1이 이르는 CF2ClBr, 할론 2사용이 낸 C2F4BR2가 되지요. 번호만 보고 바로 분자식을 쓸 수 있도록 연습해 두셔요. 매 회차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제상종 분말소화 약제의 주성분은 제1인산화모님입니다. 열분해되면 메타인산이 생기는데 이 메타인산이 화재면에 달라붙어 부착성이 좋은 막을 만들고 산소의 유입을 차단합니다. 제상종 분말은 A급, B급, C급 화재에 모두 적응성이 있고 착색은 다몽색이지요. 좌측표의 분말 종별 주성분과 착색을 함께 정리해 두셔요. 답은 3번입니다. 마그네슘은 제1류 이온물 중 금속분에 해당하며 물과 반응해 가연성인 수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포소화기는 적응성이 없고 탄산수소염유, 분말소화 설비나 건조사, 펜찬질석, 펜찬진주함으로 질식소화해야 합니다. 나머지 복기를 보면 항리는 제3리 중 금수성이 아니어서 포소화기에 적응하고 인화성 고체와 등유는 이산화탄소 소화기에 적응성이 있어 연결이 옳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용기 안에 이산화탄소가 고압으로 압축액화되어 들어있어서 그 자체의 압력만으로 약재가 방출됩니다. 별도의 펌프나 가압연가스 같은 방출형 동력이 필요 없지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아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고 질식소화가 주효과라密閉된 공간일수록 소화효과가 좋습니다. 방출 시 온도가 급격히 낮아져 노즐에 드라이아이스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요. 소요 단위 계산 문제입니다.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2소요 단위로 하는데 동식물유류의 지정수량이 마일리터이므로 1소요 단위는 10만 리터가 됩니다. 건축물은 내화 구조를 기준으로 제조소가 100 스퀘어미터, 저장소가 150 스퀘어미터로 1소요 단위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셔요. 답은 2번입니다. 처마의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의 옥내 저장소는 소화 난이도 등급밀에 해당합니다. 이런 곳은 화재 확산이 빠르고 사람이 접근해 진압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이동식 외에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고정식 포, 이산화탄소, 할로젠화 합물 소화 설비는 모두 물분무 등 소화 설비에 속합니다. 그러나 옥내 소화 전 설비는 사람이 호스를 들고 직접 운용하는 설비라 고려될 수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할로젠화 합물 소화 설비 분사에 대해 방사압력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기본은 0.1메가파스칼 이상인데 할론 121을 방사하는 경우는 0.2메가파스칼 이상, 할론 131을 방사하는 경우는 0.9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1210일은 0.1, 1300일은 0.9,
그 밖에 약재는 0.1 이렇게 세 숫자를 세트로 암기해 주셔요. 문제에서 묻는 것은 할로니리일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옥내소화전 수원의 수려는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의 7.8큐빅미터를 곱해 구합니다. 이때 설치개수가 5개 이상이면 5개로 보는 선언이 있습니다. 문제처럼 한 층에 8개가 설치되어 있어도 5개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한을 놓치고 8 곱하기 7.8은 62.4큐빅미터를 고르면 오답이니 주의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자체 소방대에 두는 화학 소방 자동차와 자체 소방대원의 기준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있습니다. 제사류 위험물 최대 수량의 합의 지정 수량의 12만 배 미만이면 화학 소방 자동차 1대에 자체 소방대원 5인입니다. 이어서 12만 배 이상 24만 배 미만은 2대에 10인,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은 3배에 15인, 48만 배 이상은 4대에 20인으로 구간이 한 단계 오를 때마다 1대와 5인씩 늘어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는 결국 물로 소화하는 설비이므로 물과 반응하거나 물 위로 떠서 불이 번지는 위험물에는 쓸 수 없습니다. 제1요. 제3류는 알칼리 금속의 과선화물,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금수성 물질처럼 제외되는 것이 있어 유별 전체로는 묶을 수 없고 제4류는 아예 적응성이 없습니다. 유별 전체에 적응성이 있는 것은 제5류와 제6류뿐이므로 답은 4번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구역에 대한 설치 기준입니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스퀘어미터 이하로 하고 그 한간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해야 합니다. 다만 주요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1000스퀘어미터 이하까지 넓힐 수 있고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하면 한간의 길이를 100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 600, 은 50빔으로 답은 4번입니다. 염소산 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입니다. 조해성이 강해 저장 용기를 밀전해야 하고 산과 반응하면 유독한 이산화염소를 내며 황이나 목탄, 유기물 같은 가연물과 섞이면 폭발 위험이 커집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지요. 다만 염소산 나트륨은 유리를 부식시키지 않아 오히려 유리용기에 보관하며 부식시키는 쪽은 철이나 납 같은 금속 용기입니다. 그러니 유리용기를 부식시키므로 철제용기에 저장한다는 사건이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마그네슘은 제1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입니다. 물이나 산과 만나면 수소를 발생시키고 공기 중 습기와 반응해 열이 축적되면 자연 발화할 수 있습니다. 산화제와의 혼합물이 위험한 것도 연소 시한이 많으면 순간적으로 맹렬히 폭발할 수 있다는 것도 모두 맞는 설명이지요. 하지만 그저 가열하는 것만으로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가스는 물이나 산과의 반응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답은 2번입니다. 탄화칼슘은 카바이드라고도 부르는 재성유 위험물 금수성 물질입니다.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칼슘과 함께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아세틸렌은 연속 범위가 2.5에서 81%로 대단히 넓어 폭발 위험이 큰 가연성 가스이지요. 그래서 답은 1번 아세틸렌입니다. 시험에 반복해서 나오는 반응식이니 반드시 암기해 주셔요. 알루미늄의 탄화물은 제3류 위험물로 대표적인 금수성 물질입니다. 제오릴린 자기반응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답은 1번입니다. 아이오딘 값은 유지의 불포화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클수록 이중결합이 많아 산소와 결합하기 쉽고 탄화열이 축적되어 자연발화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건성유는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높고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아이오딘 값이 크며 산화되기 쉽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지요. 붕식물유류가 일기압에서 인화점 250도 미만인 것도 맞습니다. 건성유는 아이오딘 값 130 이상이므로 130 이하인 것이 건성유라고 한 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제4류 위험물의 석유류는 인화점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중 제해석유류는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제해석유류는 21도 이상 70도 미만, 제3석유류는 70도 이상 200도 미만, 제4석유류는 200도 이상 250도 미만이고 동식물유류는 250도 미만입니다. 21, 70, 200, 250이니 숫자만 순서대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연발화의 위험은 기름의 아이오딘 값이 클수록, 즉 건성유일수록 높습니다.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 순으로 위험한 것이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복류는 대표적인 건성유이므로 북류를 적신 지피나 헝겊불 대량으로 쌓아두면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하며 발생한 산화열이 축적되어 자연발화하기 가장 쉽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제4류 위험물의 석유류는 인화점으로 구분합니다. 제 석유류는 인화점 21도 미만,
제2석유류는 21도 이상 70도 미만입니다. 보기에 벤젠, 사이클로엑세인, 에틸벤젠은 모두 인화점이 21도 미만이라 제1석유류입니다. 반면 벤젠 고리에시에 HO가 붙은 벤자알데하이드는 인화점이 약 64도여서 제2석유류에 해당합니다. 구조식에서 CHO를 찾으면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제오류 위험물인 자기반응성 물질은 분자 안에 이미 산소를 품고 있어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받지 않아도 내부 연소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연소 속도가 대단히 빨라 폭발로 이어지기 쉽고 강산류와 접촉하면 분해가 촉진되어 위험합니다. 다만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 폭발성 가스를 내놓는 것은 지산류 금수성 물질의 성질이지 제오류의 성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오류는 물이나 습기를 머금게 하여 저장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나이트로 소화합물은 분자 내에 나이트로소기를 가지고 있는 유기화합물로 제오류 위험물인 자기반응성 물질에 해당합니다. 작용기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나이트로기를 가진 것은 나이트로화합물이고 아조기를 가진 것은 아조화합물입니다. 산소가 하나인지 둘인지 결합 형태가 무엇인지로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요. 나이트로소기를 가진 화합물이라고 옳게 서술했으므로 답은 1번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제용류 위험물로 스스로 분해되어 산소를 내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분해를 억제하는 인산, 요산 같은 안정제를 넣고 발생한 산소가 빠져나가도록 구멍 뚫린 마개를 한 용기에 보관합니다. 완전히 밀봉하면 내부 압력이 올라가 용기가 파열될 수 있고 하이드라진은 과산화수소와 폭발적으로 반응함으로 넣어서는 안 되지요. 답은 4번입니다. 고체류를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 늘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연 발화는 물질이 스스로 낸 산화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여 발화점에 이르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방지의 핵심은 열이 축적되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통풍과 환기를 잘 시키고 저장실의 온도를 낮게 유지하며 열의 축적을 용이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습도가 높으면 산화 반응이나 미생물 작용이 촉진되어 오히려 자연 발화 위험이 커집니다. 습도는 낮게 유지해야 하므로 방지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입니다. 위험물 운반 용기 외부에는 위험물의 품명, 위험 등급, 파악량, 미스 용성, 위험물의 수량, 그리고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필요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위험물의 지정 수량은 이 5가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표시사항 목록은 자주 출제되니 통째로 암기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적재 시 피복 기준 문제입니다. 방수성 덮개는 물과 만나면 위험해지는 위험물에 필요하며 제2류조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제1류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제3류중 금수성 물질이 대상입니다. 탄화칼슘은 제3류 금수성 물질이라 대상이지만 나이트로화합물은 제5류 위험물이어서 차관성 피복 대상일 뿐 방수성 덮개 대상은 아닙니다. 차관성 대상은 제1류, 제3류 중 자연 발화성 물질, 제4류 중 특수인 화물, 제5류, 제5류이지요. 답은 3번입니다.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값으로 산정합니다. 내용적은 탱크 내부를 가득 채웠을 때 총 부피이고 공간 용적은 화재나 팽창에 대비해 일부러 비워두는 용적입니다. 즉 실제로 위험물을 채울 수 있는 부분만 용량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탱크의 공간 용적은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제1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3단계로 묶여 있습니다. 황화인, 정린, 황이 100kg이고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이 500kg이며 인화성 고체가 1000kg입니다. 따라서 표에 100kg 칸에는 정린이, 1000kg 칸에는 인화성 고체가 들어갑니다. 보기에 나온 철분과 마그네슘은 둘 다 500kg이라 어느 칸에도 맞지 않습니다. 100, 500, 1000세 단계로 끊어 암기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칼륨 같은 알칼리 금속은 물과 만나면 격렬히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고 이때 나오는 반응열로 수소의 불이 붙어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환기는 오히려 물속에 저장하는 물질이고 과산화벤조일과 다이에틸에터도 물과 격렬히 반응하지는 않지요. 물과 접촉했을 때 위험성이 가장 큰 것은 금속칼륨, 답은 1번입니다. 인화점은 액체 표면에 불이 붙을 만큼의 증기가 생기는 최저 온도로 값이 낮을수록 위험합니다. 보기에 인화점을 보면 톤로에는 약 4도, 스타일에는 약 32도, 메탄올은 약 11도,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약 경하 40도입니다. 앞에 셋이 석유류와 알코올류인 반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특수인 화물이라 인화점이 압도적으로 낮지요. 따라서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지하 탱크 저장소의 수압시험 기준 문제입니다. 압력 탱크는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 압력으로 압력 탱크 외의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 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합니다. 4번은 이 값을 50kPa로 적었으니 옳지 않지요? 강철판 두께 3.2mm 이상과 외면의 녹방지 도자는 모두 옳은 기준입니다. 70kPa과 10분이라는 숫자를 함께 기억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